뉴욕에서 요즘 떠오르는 거는 룰루레몬이 아니고 가 모델이 블랙핑크의 지수 헤일리 베이퍼, 켄달 제너 젠지 사이에서 굉장히 인스타그래머블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4일 수요일 어피티 오네요. 수요일 방송의 두 번째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격주로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반가운 코너, 소비자의 관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궁금한 기업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풀어보는 기업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이찌라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밝은 에너지.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애슬레저 시장이죠. 네, 혹시 진영님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운동을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역도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아, 네네네. PT를 다니는데 PT에서 역도를 시키고 있어요. 오,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오, 역시. 아, 네. 그러면 운동복은 혹시 어디서 사세요? 저는 그냥 추리닝 입는 편이긴 해요. 아마도 이제 여성분들은 요즘 요가나 필라테스 많이 하시고 뭐 네. 그렇지 않고 러닝이나 이런 운동을 하시는 요즘 많이 분들도 하죠. 레깅스 브랜드에서 많이 사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런데 이 레깅스, 여성 운동복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짧습니다. 1998년에 룰루레몬이 레깅스를 처음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레깅스가 본격적으로 운동 시장에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장을 애슬레저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애슬레저. 애슬레틱과 레저의 합성어인데요. 이 시장이 1998년에 등장한 이래로 여전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2천억 달러 규모, 한화로 288조 원의 시장이고요. 네. 2030년까지 연평균 9.1%의 성장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참 동안은 좀 잘 나갈 만한 업계다라는 거네요. 네. 근데 이 애슬레저 시장에 판을 깐 건 룰루레몬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룰루레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좀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막상 이 시장을 연 룰루레몬의 주가가 주춤하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 12월부터 해서 주가가 좀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이 룰루레몬이 한때 스포츠 브랜드 시총 2위까지 가면서 아디다스를 훨씬 따돌리면서 성장을 했었는데 도대체 이 애슬레저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룰루레몬이 주춤한지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주춤하고 있는 룰루레몬이 어떻게 일단 출발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사실은 캐나다 브랜드로 출발을 했고요. 레깅스를 만든 사람 의외로 키 190cm의 수영선수 출신의 장신의 남자입니다. 오, 세상에. 네. 칩 윌슨이라는 창업자인데요. 네. 이분이 원래는 서핑과 스노우보드 브랜드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15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1997년에 첫 번째 회사를 1,500만 달러, 약 200억 원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그 창업가네요, 그래도.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야망이 크구나, 그렇죠. 빚이 많았고 공동 창업자도 있었고 이럴 수가. 네,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힘겹게 엑시트를 했기 때문에 그 교훈을 다 때려 넣어서 만든 게 1998년 런칭한 룰루레몬입니다. 그래서 좀 두 번째 창업은 대신 좀 영리하게 하자. 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그 스노우보드 브랜드를 했을 때 가장 큰 고객이 일본이었어요. 90년대 일본의 경제가 화랑이면서 많이 수입을 해간 건데요. 그래서 두 번째 요가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도 일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L 발음을 많이 넣어서 룰루레몬이라고 장명을 하게 된 겁니다. 어려워하는 발음을 넣었어요? L 발음을 잘 못한대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래야 더 북미 브랜드처럼 네. 너무 잘 나가는 해외 브랜드처럼 너무한 보이려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걸 계산해서 넣을 만큼 네. 굉장히 사업 2회차는 좀 더 치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룰루레몬이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게 됐나요? 네, 첫 번째는 브랜드 측면에서 강했습니다. 굉장히 커뮤니티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우리 고객은 슈퍼걸이야. 슈퍼걸.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뭐 24에서 35세고 미혼이고 아이가 없어야 되고 고소득 전문 직종의 여성들이야. 이게 사실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1998년에는 좀 약간 신여성 이렇게 그쵸. 좀 굉장히 화두가 빨랐어요. 되는 네 맞아요. 그런 타겟을 잘 정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고객들이 보니까 주말에 예전에는 교회를 갔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운동을 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랑 경쟁할 거야. 라는 와,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의 라이벌은 다른 데가 아니야. 네. 교회야.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것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매장을 만들 때도 행거에 다 바퀴를 달아서요. 이 행거를 다 치우고 이제 저녁마다 요가 클래스를 열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 지역의 요가 선생님들이랑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이 요가 선생님들을 키워줘야겠다라고 해서 앰베서더로 요가 선생님, 필라테스 선생님들을 선정을 해줍니다. 헤메코를 해주고 룰루레몬 제품을 지원하고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어
찍어서 지역 신문에 네. 광고를 해줍니다. 아. 그래서 뭐 여기 마포 어디 요가 스튜디오에 가세요. 네. 룰루레몬 로고 받고 와. 이런 식의 전략을 펼치는데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요즘 유행하고 요즘도 통하는 마케팅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그죠? 90년대 후반에. 네. 그런 유행에 좀 선도적인 역할을 그러네요.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엠베서더 제도를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한국 룰루레몬 사이트에 들어가도 룰루레몬 엠베서더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정도고요. 음. 또 룰루레몬 하면 이런 유명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네. 바로 떼요가인데요. 네. 이 로컬의 시그니처 플레이스에서 이제 막 그 요가 매트 펴고 네. 100명, 200명씩 같이 요가를 와. 하는 장면입니다. 장관이네요. 네, 뭐 자금성, 북경의 만리장성, 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세빛 둥둥섬, 그리고 역삼역 한복판에서 남들 다 퇴근하는 시간에 와. 요가 매트 깔고 레깅스 입고 막 100명, 200명씩 요가를 하는 장관을 연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요가 하는 사람들이 연대도 과시하고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래서 마치 성경처럼 브랜드 매니페스토라는 걸 만듭니다. 오. 그래서 뭐 100개 조항을 만들어서 우리 고객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를 쇼핑백에 막 인쇄를 해서 나눠주기도 와. 하고요. 근데 그게 잘 슬로건이 짜여져 있으면 자부심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뭔가 2010년 초반부터 유행했던 것 같은 브랜딩이나 마케팅이 시초가 룰루레몬이다. 맞아요. 네네네. 룰루레몬이 이런 것들을 일찍이 이끌었던 거죠. 네. 브랜딩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요. 유통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전략을 선점합니다. 바로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직영으로만 판매를 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칩 윌슨이 사실 첫 번째 사업을 하면서 스포츠 브랜드들이 다 도매 그 홀세일에 유통을 하는 문제에 시달리게 돼요. 네. 한번 제품이 가면 한 분기가 지나야 현금이 회수가 되고 또 그게 막 아울렛이나 이런 데로 가서 굉장히 막 싸게 팔리니까 가격 통제도 안 되고 그쵸. 재고 이슈도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채무에 시달리면서 너무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근데 또 창업자가 이전 첫 번째 창업에서 빚에 시달렸잖아요. 맞아요. 너무 싫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더라도 이제 우리만 판다, 직영으로만 판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고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당시 스포츠 브랜드로서는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나이키도 직영 비율이 16%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때 룰루레몬이 등장했을 때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머스가 막 성장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잘 작동을 했고요. 네네. 초반 내내 D2C 비율을 90%까지 와. 높은 비율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 총 이익을 보면요. 2021년 기준으로 나이키가 46%인데 룰루레몬이 56.5%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 정도면 명품 기업인 캐링 같은 그런 명품 기업들은 사실 매출 총이익이 높은데 네네.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이게 이 업계에선 사실 없던 그런 매출 총이익률을 보였다는 거죠. 그죠. 유통수수료만 제외를 해도 자기 것만 해도 그게 굉장히 큰 이익이잖아요. 이분은 전화위복, 그러니까 자기 과거의 어떤 아쉬웠던 것들을 굉장히 현재에 반영하는 피드백이 굉장히 잘 되는 분이네요. 맞아요. 사업 2회차. 역시 달랐던 거죠. 그러네요. 인생 2회차네요, 거의. 네. 근데 사실 이걸 나이키는 10년 뒤인 2019년에서야 D2C를 선언을 하면서 아마존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룰루레몬은 태생부터 직영을 고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빠른 성장을 해서 원래는 캐나다 기업이었는데 2007년에는 미국 기업으로 변경을 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는 나이키, 룰루레몬, 아디다스, 안타스포츠 순으로 갈 만큼 시총 2위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아디다스와 2배까지 따돌리게 되는데요. 이제 올해는 많이 떨어져서 아디다스와 비등비등하게 아디다스가 2등, 룰루레몬이 3등을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디다스가 치고 올라왔다기보다는 룰루레몬이 좀 부진해서 만났군요. 맞아요. 나이키, 그 룰루레몬이 둘 다 좀 동반으로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매출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최근 5년 연매출은 여전히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2021년에도 42%, 2022년에는 29%, 2023년에는 18% 성장해서 96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1월 말에 마감되는 올해 매출은 108억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성장률은 다만 12%로 꺾이면서 이제 조금 둔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2%면 여전히 성장률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중국 시장이 78%가 한 해 동안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조금 묻힌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만 떼서 보면요. 2% 정도로 성장이 정체된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 야심차게 신제품을 딱 내놨는데요. 브리즈스루라는 걸 내놨는데 굉장히 평이 안 좋았어요. 디자인이 구리다. 네, 컬러가 약간 하늘색, 은갈치 색깔의 그런 걸 내놨어요. 그 유행 안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참혹한 디자인이 나왔네요.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고
무엇보다도 경쟁사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알로요가, 뷰오리, 듀브스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성장을 하면서 룰루레몬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인 거고요. 그러면 왜 룰루레몬은 경쟁사한테 당하고 있냐? 네. 이걸 좀 근본적으로 보면 네. 성장의 이슈와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총 2위까지 가다 보니까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뾰족하게 슈퍼걸들만을 위한 그런 브랜딩을 할 수가 없는 네. 겁니다. 매스로 확장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건데요. 네. 특히나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칩 윌슨이 조금 일찍 손을 떼면서 좀 더 브랜딩 이제 확장과 대중화 전략을 하게 되면서 뾰족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사업자의 뾰족함이 있는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칩 윌슨은 경제적 자유를 빨리 꿈꿨잖아요. 네. 그래서 2005년에 48%의 지분을 매각을 하고 네. 경영에서 손을 뗍니다. 그래도 디자인실 한쪽에 책상을 놓고 네. 여전히 관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CEO랑도 많은 갈등이 있고 그랬는데요. 미디어에 나가서 그 룰루레몬이 한번 레깅스 비침 사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리콜 문제가 있고 이랬는데 이거를 칩 윌슨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 사실 우리 레깅스는 일부 체형이 좀 뚱뚱한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오, 망언을 했네요, 진짜. 네, 그런 망언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칩 윌슨이 이사회에서까지 쫓겨나면서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네, 이때 굉장히 억울해서 쓴 책이 룰루레몬 스토리라고 한국에도 나와 있는데 아, 정말요? 네. 그러면서 이제 CEO가 LVMH에서 켈빈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오면서 우리는 앞으로 확장을 하겠다. 슈퍼걸만을 위한 브랜드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체형을 위한 사이즈를 만들어냅니다. 뭐 빅 사이즈를 만들기도 하고요. 특히 남성복을 만들고 그리고 운동화 시장으로 진출해서 나이키와 정면 승부를 또 하게 됩니다. 룰루레몬의 현재는 그 뾰족한 슈퍼걸을 공략하는 방식에서 전략에서 매스를 네. 겨냥하는 제품 라인업도 다양하고 타겟 고객도 다양화했다. 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2세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2세대, 에슬레저 2세대는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네, 그 에슬레저 시장에도 인디 브랜드라고 하는 네. 다시 뾰족함을 가진 오. 브랜드들이 막 출연을 하고 있는 그렇다니까. 건데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강자가 바로 알로요가입니다. 알로요가. 우리나라에는 그 이서진 씨가 그 채널 15야에서 뉴욕에서 요즘 떠오르는 거는 룰루레몬이 아니고 알로요가라는 말을 하면서도 화제가 된 적이 네. 있는데요. 이 알로요가는 LA에 기반을 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1992년에 설립된 의류 회사를 하면서 여기서는 원래 무지 티셔츠 네. 그리고 뭐 후디 같은 옷을 제조하면서 도매로 납품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를 두 남자,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두 남자인 데니 해리스와 마르코 드 조지가 설립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불안감도 오고 네, 그렇죠. 허리 디스크도 오고 아이고. 이런 이제 만성 고질병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두 남자가 요가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2007년 요가를 위한 브랜드 알로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요 알로는 에어, 랜드, 오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 자연주의. 그러네요. ESG의 E가 굉장히 반짝거리는 것 같은. 네. 그런 식으로 ESG와 친환경을 굉장히 컨셉으로 좀 내세우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무엇보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그 룰루레몬에 비해서 좀 더 이제 무채색 그리고 네. 시크한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몸매를 굉장히 강조하고 배를 드러내는 그런 탑이 많고 모토를 스튜디오 투 스트릿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한 옷차림이라는 걸 모토로 하면서 네. 디자인을 힙하게 내세우면서 10대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입고 이제 역도하면은 그냥 여기까지 네, 올라갈 것 같다는 맞아요. 그런 느낌도. 네, 그런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알로가 룰루레몬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요가 커뮤니티를 강조해서요. 매장마다 주변의 요가 커뮤니티랑 연계를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입소문을 냈고요. 이 매장을 생츄어리, 즉 성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데 유기농 카페를 한쪽에 만들고 네. 점성술, 네. 침술, 뭐 이런 마인드풀리스 이런 힐링 활동을 같이 하면서 커뮤니티 전략을 굉장히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 전략을 쓰는데요. 현재 모델이 블랙핑크의 지수예요. 네, 그러면서 뭐 헤일리 비버, 켄달 제너, 또 BTS의 진이 앰베서더로 있으면서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많이 찾는 음. 그런 요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알로에 모델이 됐다 또는 앰버서더가 됐다라고 하면은 명예로운 네. 요즘 젠지 사이에서 네. 트렌디한 그런 스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굉장히 인스타그래머블한 어.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된 거죠. 어쨌든 아직도 알로요가 그래도 뉴비인데 룰루레본은 지금 막 나스닥 상장하고 막 엄청 큰데 따라잡으려면은 멀지 않았나요? 네, 이 인디 브랜드가 뭐 룰루레몬을 크게 위협하고 있나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막상 표를 보면 2023년 작년만 해도 매장이 10개였는데 2024년에는 미국에서만 66개의 매장을 달성을 합니다. 네. 상장사가 아니라서 매출을 연마다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2022년에 발표된 그 연매출이 10억 달러, 1조 2,600억 꽤 원이에요. 크네요. 그죠. 꽤 큰 애가 아니고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네. 근데 이때 룰루레몬이 그 해에 62억 달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6분의 1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이후로 2년 동안 성장률이 더 룰루레몬보다 가팔랐기 때문에 네. 지금은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오. 볼 수가 있고요. 알로요가가 2023년에 투자를 받는데 이때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룰루레몬이 지금 400억 달러니까 이 역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그러네요. 위협적인 수준으로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4분의 1까지 쫓아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룰루레몬은 상장도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알로요가도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룰루레몬이랑 조금 다른 모양새가 바디케어, 스킨케어, 그리고 뭐 영양 보충제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의료를 넘어서는 영역까지도 좀 이제 도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한국 법인 알로요가 코리아를 직접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통사가 아니라 직영으로 2025년에 도산대로에 1호점을 이제 런칭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줄 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룰루레몬도 처음에 사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왜 해외에서 예를 들면 뷰티 브랜드 중에서 시코르 같은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도 한국 들어와가지고 막 네. 잘 안 되고. 맞아요. 왜냐면 K 이미지, K 강자들이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맥을 못 주다가 철수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요즘 한국 에슬레저 시장은 좀 어떤가요? 네, 사실 이제 한국 그 에슬레저 시장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룰루레몬이 야심차게 들어왔다가 처음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어요. 꽝 했는데 안 되네? 네, 네. 맞아요. 야금야금 지금 이제 파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에는 2015년에 안다르가 처음 레깅스를 선보입니다. 좀 늦은 시작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10년 만인 2024년에는 1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컸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 레깅스 시장의 성장률은 살짝 둔화가 됐지만 이 에슬레저 브랜드들이 테니스, 수영, 골프, 그리고 맨즈, 일상복까지 확대를 하면서 지금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안다르와 잭시믹스입니다. 너무 알만한 기업이에요. 네, 한 안다르. 번씩 또 사보지 않으셨을까 네네. 싶은데요. 이 안다르는 2015년에 요가 강사였던 신혜련 대표가 설립을 했고요. 초기에 신세경 씨가 모델을 하면서 신세경 레깅스로 알려지고 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벌써 2018년에 연매출 300억을 돌파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고요. 이 한국 시장은 안다르, 잭시믹스, 뮬라헤어가 3분할을 하면서 시장을 나눠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안다르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시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2020년부터 다양한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A씨가 그 회사의 갑질을 폭로하기도 했고요. 사내 성추행 사건도 터지면서 굉장히 회사가 위험에 빠졌고 2021년에는 광고 마케팅 회사인 에코 마케팅에 결국 회사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2인자였던 잭시믹스가 치고 나오는데요. 네. 이 잭시믹스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2017년에 요가 브랜드를 이제 하위 카테고리로 런칭한 회사입니다. 2020년에 안다르가 주춤하면서 역전을 하면서 동시에 2020년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매출이 6년째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면서 잭시믹스가 절대적으로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화면을 보시면요. 그 차이가 뭐 엄청 크지는 않아서요. 안다르와 잭시믹스가 굉장히 나란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잭시믹스가 역전한 이래로 조금씩 더 높은 매출을 가져가면서 작년에는 나란히 2천억 원을 넘겼고 올해도
작년보다 더 큰 수준으로 매출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미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절반 이상을 가고 있으니까 네. 계속 시장이 성장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1조 원대 시장을 연 건데요. 근데 이 두 회사에는 과제가 있습니다. 레깅스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카테고리 확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안다르, 잭시믹스 둘 다 보시면 맨즈, 골프웨어, 뭐 캐주얼 정장 이런 것들을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잭시믹스 같은 경우는 골프가 캐시카우여서 자사몰에서 판매되는 골프웨어만 130억에서 150억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자사몰에서 판매되는 것만요. 네, 그렇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로 진출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실제로 대만,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좀 체형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잭시믹스와 안다르 모두 진출을 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룰루레몬하고 알로요가 둘 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야 확장을 했잖아요. 제품 라인업 확장. 네, 근데 국내 기업들은 내수가 또 이제 크지는 않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맞아요. 빠르게 이미 쫙 콜라보레이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했고 또 글로벌까지 간다. 근데 10년도 안 돼서. 10년도 안 네. 돼서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고 저는 진짜 글로벌 진출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거는 룰루레몬이 들어오고서도 이 두 기업이 잘 선방을 해줬다. 근데 사실 룰루레몬이 들어오고 나서 가장 크게 손해를 본 회사는 뮬라웨어입니다. 오, 3위였던. 네, 이 뮬라웨어가 점유율과 매출을 그대로 룰루레몬에게 뺏기면서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룰루레몬은 지금 최근에는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비를 지출하고 매장을 늘리면서 바짝 따라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안 쓰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체험형, 진정성 마케팅 이런 거에 주력을 했는데 2023년에는 전년에 47억 원에서 2023년에는 84억 원으로 광고 마케팅비를 매우 늘립니다. 그 결과 2023년 매출이 1173억 원으로 3위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률만 보면 잭시믹스와 안다르가 10%대 성장을 하는 거에 비해서 37.5%로 급격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잭시믹스와 안다르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오늘 수요일 기업연구소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의 메인 테마가 뭡니까? 소비자의 관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이 시장, 애슬레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이 찌라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알로요가 룰루레몬, 안다르, 잭시믹스 뭐 사이트들을 하나씩 다 들어가면서 재미있는 차이점들이 좀 네.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막 불프 세일을 하길래 실제로 산 것도 있고요. 어딜까요? 잭시믹스였어요. 막 1+1 행사를 하도 많이 아, 해서 세상에. 네, 그렇게 사기도 했고 또 어떤 브랜드는 좀 비싼데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브랜드도 있었어요. 특히 안다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지현 씨를 막 모델로 하면서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조금 이제 비교도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애슬레저 시장 자체는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는 업계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스위칭 코스트가 너무 낮다. 대체제가 네, 그렇죠. 그냥 쉽게 다른 브랜드를 살 수 있다 보니까 조사에 따르면 알로요가 구매자의 63%가 기존에 애슬레저를 구매해 본 적이 있는 소비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른 브랜드로 옮겨가기가 쉬운 특성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성장과 브랜딩 사이에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룰루레몬이 시총 2위까지 성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대중화를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뾰족함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요런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과거에 언더아머가 시총이 막 아디다스를 추월하면서 네. 나이키를 위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업을 무리하게 다각화하고 뾰족함을 잃어버리면서 쭉 미끄러졌었거든요. 뭔가 힙하지 않게 됐어. 그쵸? 네. 이것저것 다 하는. 맞아요. 그쵸. 이것저것 다 하면서 재고에 덫에 빠지고 아이고. 이런 문화를 잃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게 브랜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 뾰족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한번 투자자의 눈으로서 브랜드 사이트들을 각각 네.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데는 싸서 지금 제품은 사지만 내가 투자자라면 어떤 브랜드에 투자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달랐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미 소비자로서 안목이 있는 또는 구매 경험이 있고 사용 경험이 있다는 거는 투자자로서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네. 일단 홈페이지를 넓은 모니터에 한 3개 브랜드를 띄워놓고 여기 나중에 뜰 것 같은데 이런 나만의 촉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국내 기업 안다르 같은 잭시미스 같은 기업들도 매출이 굉장히 크잖아요. 막 1,000억 몇천억 돼버리니까 이런 기업
기업들은 다트, 전자 공시하는 그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다트, DART 이 사이트에서 매출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 재무제표 같은 것들도 보시고 하면은 투자자로서의 안목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장이니까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에슬레저 시장, 해외와 국내 어떤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내는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요. 오늘 말씀 나눠주신 이찌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기업연구소 첫 번째 방송 에슬레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찌라님과 함께하는 기업연구소 또 재밌으셨죠? 유익하셨죠? 댓글 채팅에서도 어떠셨는지 말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월, 수, 목 아침 7시 40분 어피티 온에어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